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눈앞에 잡힌 적국의 수장을 무려 7번이나 놓아준다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나요? 적을 한번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잡았다가 또 풀어주고, 다시 잡아서 또 풀어주는 이 파격적인 행동을 촉나라 제갈량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하고 충격적인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지혜와 깊은 인내심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볼 겁니다. 고대 중국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칠종칠금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전설이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행동 뒤에 숨겨진 그의 치밀한 전략과 인간적인 통찰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테니까요. 서기 223년, 촉한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건국 황제 유비가 이릉대전의 쓰라린 패배 후 병상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위대한 영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촉나라 백성들을 깊은 슬픔과 불안감에 빠뜨렸습니다. 나라 안팎으로는 혼란이 가중되었고, 특히 남쪽 국경지대에서는 남만족의 반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기반으로 삼은 남만족은 오랫동안 촉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유비의 죽음으로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 더욱 거세게 들고 일어나 국가의 안정적인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었죠. 이대로는 촉나라의 미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은 당장 혼란스러운 내부를 다스리고 황폐해진 국력을 먼저 회복한 후에 남만을 정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급한 출정은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 경고했죠. 하지만 제갈량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력 진압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영원한 안정을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직접 남쪽으로 출정하여 남만족의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고 촉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채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제갈량의 남정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남만족은 낯선 지형과 기후에 익숙지 않은 촉한군을 상대로 맹렬히 저항했죠. 특히 그들의 선봉에는 맹획이라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맹획은 거친 산악에서 자란 야성적 풍모와 강렬한 기질을 지닌 남만족의 왕이었죠. 용맹하고 호전적이며 기상천외한 전술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촉한군을 여러 차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남만 전사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고 촉한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한 고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역시 당대 최고의 지략가답게 침착했습니다. 그는 맹획의 거친 기세를 꺾기 위해 교묘한 유인책과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몇 번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맹획은 제갈량의 지략에 의해 포위되고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묶인 채 제갈량 앞으로 끌려온 맹획은 포승줄에 묶인 몸으로도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제갈량을 노려보았죠. 그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저항의지가 역력했습니다. 바로 이때 제갈량은 모두가 경악할 만한 제안을 던집니다. 그는 맹획을 풀어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대의 마음이 아직 복종하지 않으니 내가 그대를 풀어주겠소. 만약 다음에 또다시 나에게 잡히게 된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나에게 복종하겠는가? 이 파격적인 선언의 맹획뿐만 아니라 모든 촉한군 병사들까지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적국의 대장을 눈앞에서 놓아준다니 제갈량의 머릿속에는 어떤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이 기묘한 행동은 단순히 남만 정벌의 서막을 알리는 것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기상천외한 심리전과 통찰의 시작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맹획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병력을 모아 촉한에 맞섰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파격적인 행동을 자신을 우습게 본 오만함이라 여겼을까요?
아니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다시 세력을 규합하려는 계략일 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맹획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맹렬한 기세로 다시 전장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제갈량은 이미 그의 다음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맹획이 다시 잡힐 때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첫 번째 석방 이후 맹획은 자신의 용맹함이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다시 칼을 뽑았지만 제갈량의 지략은 더욱 교묘하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때로는 함정을 파서 유인하고 때로는 보급로를 끊어 고립시키며 또 어떤 때는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매번 새로운 전략으로 맹획을 압박했죠. 맹획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갈량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저항할수록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달까요? 그렇게 맹획은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제갈량에게 붙잡히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매번 그를 풀어주며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복종하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획의 자존심을 긁는 동시에 제갈량의 변치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심리전이었죠. 맹획은 풀려날 때마다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지만 반복되는 패배와 석방은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는 왜 나를 죽이지 않는 걸까? 정말 나를 진심으로 얻으려는 것인가? 하는 물음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맹획과 그의 병사들은 점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갈량을 어리석다고 비웃었지만 계속해서 자신들이 잡히는 상황이 반복되자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드리워졌죠. 제갈량은 단순히 무력으로 상대를 꺾는 것을 넘어 적장의 마음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맹획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이상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맹획은 매번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 오기와 분노는 점차 지쳐가는 체력과 함께 꺾여갔고 그의 부하들 역시 계속되는 싸움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계략을 써도 제갈량의 손바닥 아니라는 절망감은 맹획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갔죠. 제갈량은 맹획이 단순히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자신과 촉한을 따르게 만들려는 원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역설적인 방식으로 제갈량은 맹획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끈질긴 인내와 지혜로운 전략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는 과연 언제쯤 맹획의 진심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과연 언제쯤 맹획의 진심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수차례 거듭된 포획과 석방에도 맹획은 여전히 제갈량의 진심을 의심하며 반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지친 기색 없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다시금 맹획을 쫓아 나섰죠. 남만의 거친 산악 지형을 넘나들며 촉한의 군사들은 물론이고 맹획의 병사들조차도 이 끝없는 추격과 항복, 그리고 석방의 반복에 지쳐갔을 겁니다. 그러나 제갈량의 눈빛 속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굳건한 인내심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는 단지 적을 무찌르는 것을 넘어 영원한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7번째로 맹획이 제갈량의 손에 잡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을 겁니다. 과거에는 분노와 치욕에 휩싸여 녹이 어린 말을 쏟아냈던 맹획이었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번뇌가 드리워져 있었을 테죠. 수없이 반복된 패배와 석방의 경험은 그에게 단순히 군사적 열세 이상의 무언가를 깨닫게 했을 겁니다. 과연 제갈량은 왜 자신을 죽이지 않고 계속 놓아주는 걸까? 하는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7번째로 잡힌 맹획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놓아주면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오. 이 질문에는 더 이상 회유나 협박의 기색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맹획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리려는 듯한 진심 어린 통찰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맹획의 입에서 그 유명한 고백이 터져 나왔죠. 하늘의 위엄은 함부로 거스를 수 없지만 승상의 은덕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맹획이 겪어온 모든 고뇌와 깨달음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갈량을 단순한 적국의 재상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맹획은 제갈량의 지략과 군사력에 압도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7번이나 잡고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그 한없는 관용과 진심에 깊이 감동했던 겁니다. 이는 무력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었죠. 하늘의 위엄은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지만 제갈량의 은혜는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맹획은 이제야 비로소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깨달았던 것이죠. 그 순간 맹획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항복을 고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과 감사의 빛을 띠고 있었을 겁니다. 제갈량은 그런 맹획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그의 진심 어린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장수가 다른 장수에게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촉한의 재상이자 위대한 전략가인 제갈량이 오직 인내와 지혜만으로 남만족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아 장기적인 평화를 이끌어낸 위기관리 능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맹획의 진정한 복종으로 인해 남만 지역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만족은 더 이상 촉한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국경은 오랜만에 안정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맹획은 이후에도 촉한의 신하로서 성실하게 복무하며 제갈량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해지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적의 마음을 얻어 영구적인 평화를 이끌어낸 제갈량 위기관리의 궁극적인 성공을 상징합니다. 무력으로 얻을 수 없는 가치를 통찰한 제갈량의 인간적인 면모에 깊은 감동과 존경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7번의 굴욕과 7번의 용서,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맹획의 마음 속에는 단순한 패배감을 넘어선 깊은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매번 자유를 주면서도 결코 방심하지 않는 제갈량의 지략,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서 맹획은 점차 무언가를 깨달았겠죠. 마침내 7번째로 잡혔을 때 맹획은 더 이상 반항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진심을 다해 외쳤죠. 하늘의 위엄은 함부로 거스를 수 없지만 승상의 은덕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복종을 넘어선 적장이자 부족의 수장이 보인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촉한이 남만족을 무력으로 제압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은 오직 인내와 탁월한 지혜로 불가능해 보였던 민심 통합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해결해낸 것이죠. 무력으로 얻을 수 없는 가치를 통찰하고 적의 마음을 움직여 영구적인 평화를 이끌어낸 제갈량 위기관리의 궁극적인 성공을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그의 예측대로 맹획은 이후 촉한의 신하로서 성실하게 복무하며 제갈량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남만 지역은 다시는 촉한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촉한의 남쪽 국경은 오랜 기간 안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는 단순히 전쟁이 멈춘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